매트플롯과 넘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매트플롯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볼 것인데, 매트플롯이라는 것은 현재 그래프들,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들을 2차원 그래프, 3차원 그래프 등등 다양한 그래프들을 그릴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모듈일 거예요. 기본적인 표준 모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가로 설치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상업용 소프트웨어 중에서 매틀랩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럼 매틀랩을 대신해서 파이썬에서 간단하게 그래프들을 좀 시각화해서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서 표현을 할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도 합니다. 다만 이제 매트플롯을 일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좀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했는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는데, 현재 명령 쉘을 하나 띄워볼게요. 검색창 눌러가지고서 명령 프롬프트 검색을 하거나, 여기다가 아니면 cmd라고 입력을 하거나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거예요. 명령 프롬프트 하나 실행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창을 얻어낼 수 있죠. 혹시 이 창에서 그냥 pip 입력해서 엔터 쳤을 때 뭔가 실행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되지 않고 다음처럼 외부 명령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류 명령이 난다라고 한다면, 혹은 오류가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지금부터 하는 과정들을 쫓아 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볼 것이 뭐냐면 파이썬 아이들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을 시켜가지고서 실행되어진 아이들 프로그램 상에다가 현재 이 파이썬 프로그램이 어디에 설치되었는가 그 설치 경로를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파이썬 프로그램 설치할 때 그 경로를 기억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알 수 없으니까 대화식 모드에서 import sys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sys라는 모듈을 하나 임포트하게 될 거예요. 시스템 관련한 어떤 정보들을 얻어올 수 있는 곳인데, 그 다음에 sys 점 하고 나서 sys라는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executable이라는 항목 있죠. 그 부분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엔터 쳐주게 되어지면 현재 파이썬 실행 파일의 실행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현재 이 아이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그 실행 파일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 주도록 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우리가 지금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로를 확인을 하고 옆에 창 그냥 하나 띄워 놓으세요. 띄워 놓고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을 할 거예요. 자, 윈도우 탐색기는 우리 키보드 좌측 하단에 보면 컨트롤 키와 알트 키 사이에 윈도우 키, 창문 키 있죠. 그 창문 키 누른 상태로 알파벳 E를 같이 눌러주게 되면 파일 탐색기라는 것이 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경로를 찾아갈 것이니까. 자, 여기서 하나씩 찾아가 봅시다. C 콜론 되어 있으니까 현재 보면 여기 내 PC라는 항목에 가보면, 물론 즐겨찾기에도 있지만 없을 수 있으니까 내 PC라는 항목 눌러보면 여기 스태프 눌러서 열어보죠. 그러면 거기 로컬 디스크 C 콜론이라는 부분 있죠. 자, 그 부분을 다시 눌러서 열어보면 보통 이제 우리 부트 디스크라고 해서 시스템 파일 같은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나 SSD를 C 콜론으로 식별하고 있어요. 윈도우즈에서는. 옛날에는 플로피 디스크라고 해서 A, B라는 디스크가 따로 존재했었고, 그래서 세 번째 있어서 C 디스크라고 불려지는데, 일단 C 디스크에 가보면 다시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사용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유저스라는 것이 이 사용자라는 형태로 이름이 바뀌어서 보여져요. 사용자라는 항목 눌러보면 사용자라는 항목 하위 폴더로, 자, 사용자도 열어볼까요? 계속 여기 꺽쇠 부등호 표시 누르면 이렇게 계층적으로 열려요. 여기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나 같은 경우는 SKKU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계정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뭐 홍길동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부분들을 다시 열어보면, 그리고 그 안에 가보면 자기 사용자 계정 경로 아래쪽에 현재 앱 데이터라는 폴더를 찾아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안 보여요. 없어요. 왜냐하면 히든 폴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기라는 메뉴 상단에 눌러서 여기 숨김 항목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앱 데이터라는 항목이 나타나죠. 그 앱 데이터라는 부분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앱 데이터 안에 로컬이라는 경로가 다시 있어요. 또 더블 클릭해서 혹은 왼쪽에서 눌러서 로컬이라는 항목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다시 쭉 내려가서 보면, 혹은 경로 열어서 보면 프로그램스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스라는 항목 다시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스 안에 파이썬이라는 항목이 있죠. 그 파이썬이라는 항목 안에 들어가 보면 현재 시스템에 설치되어져 있는 파이썬 버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사용할 것은 3.10 버전이니까 3.10이라는 버전을 다시 선택을 해주면 다시 열리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파이썬 W라는 게 실행 파일인데 실행 파일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이썬 310이라는 폴더 아래에 스크립트라는 폴더가 있죠. 자, 그 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다시 눌러주게 되어지면 거기 PIP라는 응용 프로그램이 보여요. 자, 얘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다시 보기 메뉴 눌러서 파일 확장명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현재 pip.exe라는 하나의 실행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게 얘인 거예요. 이 pip.exe라는 확인이 됐으면 아이들 쉘 프로그램은 일단 종료하고 아까 명령 프롬프트를 다시 띄울 거예요. 없으면 다시 띄워도 돼요. 명령 프롬프트 창과 좀 전에 그 파일 탐색기를 통해서 pip.exe라는 파일을 찾은 창을 두 개 약간 이렇게 겹쳐 놔 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 pip.exe라는 파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으세요. 드래그 앤 드랍이라고 하죠. 쭉 끌고 와서 여기서 딱 놔주면 현재 이 pip.exe라는 파일을 찾아갔던 경로명이 자동으로 쭉 기입이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pip.exe라는 파일 명까지 기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pip라는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실행 파일의 그 파일 경로명을 다 찾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간단하게 실행시켜 보려고 좀 이런 복잡한 처리를 했어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갑시다. 아니면 이제 이 실행 파일의 경로명을 현재 윈도우 시스템에 뭐 패스 경로라는 환경 변수에다가 등록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자, pip.exe라는 실행 파일의 전체 경로명이 다 첨부가 되었으면 자, 여기서 한 칸 띄워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앞에 경로명 생략했어요. 현재 pip.exe까지는 우리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가져온 거잖아. install matplotlib라고 써줄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한 칸 띄고 나서 install 쓰고 한 칸 띄고 matplot plot 그다음에 lib 라이브러리라고 써주고 나서 엔터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파일들을 쭉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서 설치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잔뜩 설치가 됐고 설치되어지는 내용 중에서 보면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라는 부분들이 설치가 되어졌고 또 뒷부분에서 사용할 넘파이라는 부분들도 같이 설치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하나 설치하면 오늘 강의에서 다룰 내용들은 다 실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졌으면 이 창은 다시 내려놓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준비로 다시 아이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봅시다. 파이썬에서 310에서 아이들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한번 테스트 해보기를 여기다가 이제 임포트 하기를 matplotlib라고 써주면 이제 오류 없이 임포트가 되면 제대로 설치가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다룰 예제들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에요. 자,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실제 이제 우리가 매트플롯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들을 그려나갈 수 있는데 현재 우리는 그 매트플롯이라는 라이브러리의 하위 모듈인 파이플롯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파이플롯 같은 경우는 PLT라는 별명을 통해 가지고서 관례적으로 많이 접근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포트하기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임포트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는 그런 동작들을 수행을 하게 될 것이고 매트플롯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은 객체지향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객체를 사용을 하는 것처럼 어떤 메서드들을 호출하듯이 간단하고 명확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행위들을 수행을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직선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자, 리스트를 통해서 어떤 일련의 데이터들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 파이플롯이라는 모듈 임포트 해오고 나서 현재 그 PLT라는 이름으로 별명으로 식별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플롯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이 리스트의 내용들을 하나의 직선 그래프로 그려라라는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롯이라는 메서드로 호출하면 그림을 그리는 어떤 객체가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 객체에 대해서 show 메서드로 호출했을 때 비로소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런 모듈에서 실행을 시켜주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 복잡한 어떤 처리를 할 필요도 없이 그저 내가 그래프로 그려질 데이터만 주어주면 그걸 가지고서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쪽에 보면 리스트의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15.6이 0번 데이터, 14.2가 1번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들을 순번대로 쭉 나열해서 꺾은선 그래프 같은 형태로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x값은 리스트의 인덱스 값을 가지고서 0, 1, 2, 3, 4, 5, 6이라는 이런 순번이 매겨져 있는데 그 축값을 변경시키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뭐 다른 값으로 지정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x축 값을 별도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x라는 리스트를 하나 더 두어서 현재 내가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으니까 뭐 12, 13, 14, 50, 60, 70 해서 7개의 인덱스를 주고 플롯이라는 함수 호출할 때 x, y에서 현재 x값, y값을 각각 지정을 해주면 그 첫 번째 리스트의 값이 x축 값으로 두 번째 인덱스로 지정한 값이 이 y축의 값으로 각각 설정이 되어져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얘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x축 값을 굳이 숫자로 지정할 필요 없이 다음과 같이 문자열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는 문자열들을 지정을 해주고 나서 역시 현재 플롯이라고 전달할 때 x, y라고 지정을 해주게 되면 현재 각 요일별로 어떤 값어치들을 온도값 같은 것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플롯이라는 함수 통해 가지고서 간단하게 어떤 꺾은선 그래프를 지정할 수 있다 정도 봐두면 되겠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래프만 달랑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축에 대해서 어떤 레이블 같은 것들을 지정해 줄 필요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축 레이블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래프에다가 이제 plt 점 하기를 x 레이블, y 레이블이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각각의 축 레이블 값들을 설정해 주는 일을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현재 day라는 것이 여기 x축의 레이블을 템퍼러처라는 것이 y축의 레이블을 각각 지정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엑셀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과 비슷한 이 프로그램을 내가 직접 내 프로그램 안에서 표시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뭐 뒤에 가서도 뭐 소개가 되겠지만 그냥 단순한 리스트가 아니라 어떤 연산을 처리하고 처리한 연산의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한다라든가 하는 것들을 손쉽게 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레이블 값들을 설정을 해봤다라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하나의 그래프에다가 2개 이상의 값들을 이렇게 겹쳐가지고서 표시하는 어떤 이제 각각의 값들을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나타내고자 했을 때 설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내가 소개하는 방법은 plt.plot이라고 호출하기를 현재 x 값은 뭐 똑같은 월화수목금토일로 되어 있대 y축 값이 서로 다른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을 2번 호출하게 되어지면 두 번째 호출이 첫 번째 호출을 대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호출과 두 번째 호출이 그냥 같이 하나의 그래프 상에 나타내 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만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에는 각각의 그래프들을 조금 식별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별할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어떤 각각의 그래프들을 그릴 때 레이블 값을 설정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 y1의 데이터는 서울이라는 y2라는 리스트의 데이터는 부산이라는 레이블들을 붙여주고 그 내용들을 현재 어떤 범례와 표의 이 범례 부분, 이 부분이죠. 어떤 색깔이 무슨 데이터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범례를 어디에다 붙일 것인지 또 뭐 이 표의 제목은 무엇이라고 붙일 것인지라는 것들을 지정을 해가지고서 하나의 표를 구성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 리스트로 우리가 데이터들을 갖고 있으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간단하게 표시해 볼 수 있구나 정도 살펴봅시다. 뭐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수준에서는 맛보기 하는 정도 선에서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파이썬으로 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에는 공개 모듈을 이용을 해서 내 프로그램 내에서 내가 원하는 차트를 손쉽게 그려낼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자 했을 때 꼭 선그래프만 그릴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또 선그래프만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형태의 그래프들도 몇 가지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몇 가지 또 살펴봅시다.
데이터를 똑같이 유지했어요. 유지하는데 이제 플롯이라는 함수 부분을 조금 다르게 기술하기를 현재 요 세 번째 인수로 하나의 문자열 형태로 그래프의 형태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주었어요. 그래서 보면 앞에서 보면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인수까지 쓰여주고 얘는 그냥 키워드 인수로 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인수 같은 경우는 기본값이 적용되어진 것인데 그 세 번째 인수 부분을 기본값을 적용하지 않고 하나의 문자열로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그 문자열이 갖는 의미가 보면 첫 번째 문자 값이 마커의 종류를 나타내 주도록 하고 있어요. 선이면 그냥 선으로 이어가자라는 것이고 S라고 하면 스퀘어, 정사각형으로 표현하자라는 것이고 O 하면 원으로 표현하자라는 것이고 점 하면 원보다는 조금 작은 도트 형태로 표현하자라는 것이고 아니면 별 표시로 표현하거나 다이아몬드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뭐 역삼각형 같은 것으로 표현하도록 할 수 있는 마커의 종류에 대한 하나의 기호를 첫 번째 문자로 지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자는 그 마커의 색깔을 지정하는 거예요. 뭐 R 했으면 레드니까 빨간색, 뭐 B 하면 블루 했으니까 파란색, 뭐 마젠타 하면 뭐 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몇 가지 색깔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어떤 형태로 이 데이터를 점으로 표현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한번 바꿔가지고서 몇 가지 다른 값들 마커의 종류 한번 변경해가지고서 출력을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다루는 이 부분들은 그냥 해보면 되는 부분이라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관련한 API 문서 검색해가지고서 살펴보면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기는 해요. matplotlib.org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각각의 라이브러리에 대한 도움말 같은 것들도 세부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뭐 플롯이라는 함수가 어떤 인수들을 전달받고 인수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함수들이 있고 뭐 다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 해보기 바랍니다. 현재 보면 DR 쓴 것은 빨간색 다이아몬드, 또 VB라고 했으면 파란색 역삼각형 뭐 이런 형태로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선 그래프나 그다음에 어떤 점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플롯이라는 함수를 모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프의 종류를 조금 더 다르게 해서 막대 그래프 같은 것으로 표현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플롯점 해서 쭉 올라가 보면 바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바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역시 어떤 위치에다가 어떤 크기로 또 얼마의 폭으로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인수들을 전달받아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그 두 도시에 대한 어떤 온도 같은 것들을 비교하기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좀 수정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얘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조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졌는데 왜 그러냐면 현재 이 바라는 메서드의 첫 번째 인수가 첫 번째 좌표에 대해서 어느 그 x 위치에다가 바를 그릴 것인지, 그러니까 막대를 그릴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옵셋 같은 것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수가 되어져요. 따라서 현재 보면 엑스포지션 1, 엑스포지션 2라는 두 개의 리스트를 주어 가지고서 이 파란색 선이죠. 이 서울 좌표 값이 기준점으로 1, 2, 3, 4, 5, 6, 7 위치에 1, 2, 3, 4, 5, 6, 7 위치에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현재 두 번째 이 부산에 대한 그래프들을 1.3 위치, 2.3 위치에서 현재 기준 위치보다 0.3만큼 떨어진 위치에 출력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란히 그 같은 옵셋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인접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펠트점파 호출하기를 서울이라는 데이터는 엑스포지션 1 위치에다가 또 부산이라는 데이터는 엑스포지션 2 위치에다가 배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고 그 위치에다가 각각 y1, y2라는 y축 값을 갖도록 하되 현재 폭을 0.3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엑스포지션이 1이고 거기서 0.3만큼 떨어진 곳에서 폭이 0.3이니까 0.3만큼 떨어진 위치에 부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도록 했기 때문에 이 파란색 그래프와 주황색 그래프는 정확히 딱 맞닿은 형태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데이터는 이 위치에서 표시가 되어지니까 현재 얘가 1에서 0.3까지가 파란색, 또 0.3에서 0.6까지가 주황색이면 0.4 정도 여백이 있는 거잖아요. 여백이 있고 이 위치에서 다시 이제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다시 0.3씩의 폭을 갖도록 구성할 수 있도록 나열을 해준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위치 값들을 내가 일일이 이렇게 상수값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 생성되어지는 상수 형태로 만들어서 지정할 수 있는데
일단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접 각각의 좌표들의 어떤 상대적인 옵셋 값들을 별도의 리스트에다 두어 가지고서 지정하도록 해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를 원 그래프로 표현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원 그래프를 할 때에는 파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될 것인데 현재 이제 하나의 정보들을 케이크 자르듯이 잘라 가지고서 나열을 해준 것이죠. 파이라는 함수도 또 가볼까요? 자, 파이라는 함수도 보면 굉장히 많은 키워드 인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첫 번째로 전달되어지는 y 값이 각각의 이제 표시되어질 내용들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그 레이블들에 대한 것은 이 바깥쪽에 월화수목금토일 레이블에 대한 것들은 여기 레이블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전달을 했죠. 그다음에 오토 퍼센트라는 것은 요 이 파이 안에 이렇게 비율을 각각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거예요. 스타트 앵글이라는 것은 여기 시작점서부터 해가지고서 시작점을 90도로 두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3바퀴 뺑 돌아가는 형태로 구성하도록 해본 것이고 또 그 배치를 뭐 어떤 시계 방향으로 배치해라 뭐 이런 형태들을 지정을 해 가지고서 다양한 형태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그냥 가능성 정도만 확인을 해보고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로 그릴 수 있구나 정도 봐두면 되겠어요. 일단 오늘 뭐 이 매트플롯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멋있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이제 넘파이와 같이 연동을 해 가지고서 좀 사용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